지금 일본은 미국이 일본의 센카쿠 열도를 위해 중국과의 일전 불사 국지전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대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정한 금어기라서 잠시 조용했는데 16일 오후 1시를 기해 금어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초긴장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을 비난하고 저주했다가 또 매달려 보기도 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려면 들어와 봐라 라면서 미국을 끌어당기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오늘부터 조만간 센카쿠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일보 직전의 센카쿠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6월 방송에서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다. 미국과 일본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일본이 외국군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언제 어떻게 센카쿠 열도를 도발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과 일본의 정책 담당자들이 밤에도 깨어있는 이유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중국 복건성의 여러 항구에서 수백 척의 어선들이 중국 해경들과 함께 대만 해협과 센카쿠 열도에 들어와서 조업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업에 대해 일본이 영해 침입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우리는 우리의 영토에 들어간다. 일본은 항해 제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치욕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센카쿠 열도를 지키는 해상보안청의 열악한 군사력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1000톤급 한 척과 180톤급 순시선 등 총 12척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완전 무장 12,000톤 한 척, 5,000톤급 3척, 3,000톤 11척을 포함 총 20척이 항시 투입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도 밀면 그대로 밀려버리고 마는 구조라는 거죠. 이미 일본은 2016년 8월에 중국 어선 1000여 척이 출항해서 300여 척이 센카쿠에서 조업을 하면서 군사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중국은 규관포를 탑재한 해경선과 함께 왔고 어선에는 무장화 해상 민병대가 100명 이상 탑승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해안에 일본 해상 순시선과 미군 해군이 중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통지를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당시 일본 해상 순시선은 중국의 어선들에 도리어 치여서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그때의 모습을 치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정부가 잠시 금어기 기간을 설정하면서 충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금어기 해제 이후에 중국이 대대적인 도발을 할 것이다 라면서 경계를 했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경고는 센카쿠에 들어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연일 센카쿠를 건드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협박 방법입니다. 또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대만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대만을 충동하기도 합니다. 또 중국이 태평양을 진출하기 위한 전초 군사 기지로 반드시 확보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미국을 자극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은 중국을 혼자 상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과 대만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센카쿠를 침입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중국의 경솔한 행동이 결국 중국의 자멸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주문을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본의 강력한 경고에 겁을 먹거나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센카쿠에 들어오는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 측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일본 기자들이 복건성의 대형 어항에 들어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15일에는 일부 일본 언론들이 중국 복건성 지방정부가 16일부터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침이 중국 어선이 센카쿠 열도에 침입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감안해서 내린 조치라고 봤습니다.
어항에는 민감한 해역에서 조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도 보도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중국과의 충돌을 걱정하는 일본에게는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 척의 어선들이 지시를 지키지 않을지 모른다 라고 불안해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어선의 선주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지방정부의 지시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센카쿠 열도에 대한 특별 지시는 없었다. 라거나 센카쿠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외교적으로 16일 이후에 중국 어선들이 일본의 영해인 센카쿠 열도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려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을 수차했습니다. 만약에 중국 어선들이 대거 몰려오면 중국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다 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은 들을 가치도 없는 무례한 요청이다 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일본은 16일 이후를 경계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운명은 8월 16일 이후이다. 중국은 센카쿠 탈취에 나설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중국이 중국 어선에 해상 민병대를 투입해 무력화에 나설 것이고 중국 해경의 호의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C-19 방역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야비한 센카쿠 탈취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안보는 국가의 근간이다. 라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연일 단 한 척의 배도 일본 영토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개전전야이다. 중국의 센카쿠 폭거를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희망과 긴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16일 오후 1시로 설정된 금어기가 끝났습니다. 과연 중국 측이 일본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센카쿠 열도로 내려올 것인가 라고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초긴장을 하면서 복건성의 최대 어항들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가 넘자마자 500여 척의 어선들이 갑자기 폭죽을 터뜨리면서 백고동 소리를 높이면서 출항을 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00여 척이 대부분 센카쿠 열도를 피해서 어업을 했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센카쿠 열도로 슬쩍 들어오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중국의 본격적인 도발에 일본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국이 지난 2016년처럼 어선끼리의 충돌을 방치하면서 밀고 당기는 형태의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없습니다. 먼저 군사적인 위력을 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밀리고 밀려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세계 5위의 해양 국가라고 자랑합니다. 그만큼 일본 본토에서 멀리 있는 작은 섬까지 침발라 놓고 콘크리트 부어서 해양 영토를 넓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일본은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도 80만 명에 육박하며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근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국의 모범 방역법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해 화제입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해수욕장 방역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웹사이트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방문객 수를 확인하고 분산시키는 것으로 일명 혼잡도 신호등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여행이라는 웹사이트를 마련해 전국의 해수욕장 수용 인원과 혼잡도를 표시해 상대적으로 사람이 덜 붐비는 해변을 안내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1개 대형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50% 이상 감소한 반면 밀집되지 않은 해수욕장의 이용객 수가 대략 30% 늘어나 어느 정도 이용객의 분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죠. BBC가 꼽은 한국의 모범 방역법 두 번째로는 해수욕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입장 전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검사를 통과한 이들에게는 손목 밴드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마스크 미착용 단속과 함께 안전 요원들의 안전 지침 고지가 있는데 이처럼 철저한 방역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해수욕장을 개방했다가 집단으로 감염 확산이 일어났던 해외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언론 외에도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며 국가 전체가 한국에 깊이 빠져드는 듯한 양상을 나타내는 나라가 있는데,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과 함께 유럽연합의 창립 회원 6개국, 일명 이너6에 속하는 나라, 바로 이탈리아죠. GDP를 기준으로 세계 8위에 올라있는 이탈리아는 인구 6,046만 명, 수도는 로마, 북서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무려 1200km에 걸쳐서 뻗어있는 장화 모양의 나라로 유명하며,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중해 지역의 특색을 잘 띠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12일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는 현지의 이탈리아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관련해 온라인 그림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만약 한국을 방문한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나 만나보고 싶은 사람 혹은 먹어보고 싶은 음식 등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는데,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의 응모 기간 동안 무려 200점 이상의 작품이 접수되면서 현재 이탈리아에서 한국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여과 없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눈에 띄는 작품들을 소개해보자면, 먼저 태극기 바탕에 아주 근엄하면서도 중후한 이미지의 문재인 대통령을 그린 그림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태극기 바탕에 경복궁, 남산타워, 세종대왕 등을 태극기 안에 그려넣어 한눈에 한국을 잘 표현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모한 작품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한국을 나타내는 그림에 K-팝을 주제로 그렸고,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을 그린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접수된 그림들 가운데 온라인 인기 투표를 진행했는데, BTS 멤버들을 색연필로 생동감 있게 그린 작품이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며 1등작으로 선정돼 K-팝의 엄청난 인기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는 최초로 방탄소년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거진이 발행돼 화제를 모았는데, 전면 컬러로 80여 쪽 분량의 방탄소년단의 사진과 인터뷰 기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어 BTS의 수많은 아미 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 잡지는 총 1,800만 부에 달하는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잡지 발행사 스프레아가 BTS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것이죠. 또한 한국으로 치면 KBS와 같은 영향력을 지닌 이탈리아의 공영방송 채널 라이에서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저녁 7시에서 8시 황금 시간대의 프로그램에 한국과 관련된 소식들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공영방송 채널인 라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 확산 상황과 함께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극찬하고 있는 한국의 방역부터 시작해 한국의 분단 역사, 경제 발전, 그리고 현재의 생활상 등 한국의 전반적인 모습을 현장에서의 영상과 관계자 인터뷰 등과 함께 생생하게 접하며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